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포커스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달러 강세 현상입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맞물리면서 달러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강세가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수출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물가 상승, 외국인 투자 감소, 가계부채 부담 증가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달러 강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강세가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2022년부터 금리를 올려왔고 2024년에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뒤 2025년 1월 기준으로 4.25-4.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2025년 말까지 금리를 3.9%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며 0.25포인트 인하를 두 차례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연준이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불안으로 투자자들은 안전한 자산을 찾게 되는데 가장 신뢰받는 안전자산이 바로 달러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정 같은 국제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사람들은 경제 위기에 대비해 달러를 사들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8%로 같은 시기 한국이나 유럽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다른 주요국 대비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달러 가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러 강세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달러 강세가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 기업 수혜입니다. 달러 강세가 되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한국 제품이 해외에서 더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수출 기업들이 환율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2024년 4분기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5%, 자동차는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둘째로 수입 물가는 상승하고 소비자 부담은 증가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원유, 천연가스, 원자재 같은 필수 품목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휘발유, 전기, 가스 요금이 상승하게 되고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가격도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감소입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서 약 15조 규모의 자금을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2월 한 달 동안 38억 6천만 달러가 순유출되어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순유출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부담 증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2024년 기준 1,860조 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0월과 11월에 각각 3.25%, 3.0%로 인하하면서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며 환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환율 방어 등에 사용되면서 전달 대비 약 46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원유, 천연가스 같은 필수 자원의 장기 계약 확보와 수출 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하며 달러 강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 변동을 대비해 환해지 전략을 활용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며 원가 절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 확장을 통해 달러 강세를 활용한 매출 증가 전략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달러 강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몇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입니다. 미국 연준은 2025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달러 강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국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할 경우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제 흐름 변화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 강세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경제 회복이 빨라질 경우 달러 가치가 하락하며 원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 한국의 경제 성장 전략입니다. 한국은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수출을 강화하고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현재 심각한 상태의 국내 소비와 내수를 활성화해 외부 변수에 대한 경제적 내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 보유액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강화를 통해 달러 강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달러 강세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달러 강세는 수출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수입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들은 신중한 전략을 통해 달러 강세 환경을 활용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여러분께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